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에 있는 조이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웹비난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저희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원래 발표할 게 아니라 이 논문을 발표하신 그 학생이 원래 하기로 돼 있는데 취직을 하는 바람에 회사에서는 취직하고 나서는 이게 좀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발표가. 그래서 제가 대신하게 됐는데 혹시 이 발표 내용이 조금 이렇게 너무 시그널링이 많아서 좀 따라오기 어려우시더라도 제가 아주 쉽게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아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메시지만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웹비난을 했으면 좋았냐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윈터 시그널을 오래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특이한 거를 발견했고요. 그래서 논문을 뭐 여기저기 출하했는데 뭐 가서 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솔직히 얘기하면은 바이오케미칼하기는 굉장히 나름 솔리았다게 봤는데 인비버 데이터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윈터 시그널링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또는 하시다 보면 조금씩 자기 시스템에 걸리시잖아요. 그럴 때 요런 것도 있다. 뭐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인비보 시스템을 다루실 때 좀 염두에 두셨다가 한번 검증해서 저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이게 진짜 윈드 시그널링이 전달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인비보에서. 그런 거를, 여러분 오늘 세미나를 들으신 분 누군가가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세미나를 하게 됐습니다. 윈드 시그널링을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윈트는 단백질인데, 시크리션 되는 단백질인데, 상당히 이볼루션이 컨저브 되어 있는 단백질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프로토 온코진의 개념으로 처음 발견이 됐죠. 그래서 처음은 인트라고 이름이 지어졌는데 얘가 나중에 보니까 이 초파리에서 굉장히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윙리스 진이라는 거랑 같은 거다. 그런 걸 알게 되고 윙리스 인트를 붙여서 윈트라고 이름 짓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윈트를 연구를 하시다 보면 윈트를 어느 형태로든지 조금씩은 건드리게 될 텐데 그래서 구글이나 그런데 윈터 홈페이지 치면 요 사이트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가 보면 누스라는 분이 윈터 시그널이 가장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이 홈페이지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세미나가 있고 어떤 미팅이 있고 그런 것 그리고 어떤 경우에 나가온 마이스 피노타입이 어떻고 그러고 뭘 얻고 싶으면 누구하고 컨택트 해야 되냐 그런 것도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윈트에 관련돼서 얻고 싶으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면 제가 바로 내일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 주시고요. 근데 윈터 시그널링이 사실 매년 미팅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는 코로나로 해서 윈터 미팅이 없었는데 이게 언제냐면 한 3년 전에 저희가 하이델베르그에서 윈터 미팅을 했을 때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누스가 있고요. 누스라는 사람이 그다음에 저희가 갔던 친구가 여기 네 명이 저를 포함해서 네 명이 같이 갔었고 일본에서 굉장히 윈트를 잘 하시는 여기 아키라 키쿠치가 있고 그다음에 요분은 LRP 그쪽에 굉장히 대가이신 그 디어가 있고 그다음에 윈트는 보면 하던 사람들 그 계통이 굉장히 이게 한 40년이 되다 보니까 요 사람 제자가 요 사람인데 요 사람도 굉장히 잘하고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그랬냐면 윈트 미팅이 매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캔슬 되니까 누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뭘 했냐면 윈트 톡스라는 걸 여러분 구글에 치면 나오는데 얘네들이 그 인터내셔널 미팅을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학기 때 처음으로 다시 하는 건데 보면은 처음 세션에 누가 하냐면 누스라는 분이 여기 요 분이 세미나를 하는데 여기 보면 시간이나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윈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윈트가 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냐 하는 거는 처음에는 윈트가 온코진으로 프로토 온코진으로 밝혀졌지만 초중반에는 뭘로
중요하냐면 발생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펙트를 나타나겠다. 가령 윈트 1이 망가지면 브레인 형성이 잘 안 되고요. 윈트 5가 망가지면 이렇게 사지가 형성이 안 되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뭐 스템셀에 중요하고 뭐 안 걸리는 데가 사실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윈트 라이겐드 종류가 19가지가 이거 버테브레이트의 경우 굉장히 리셉터도 10가지, 그다음에 코 리셉터 2가지, 그 외의 리셉터 있다 보니까 이게 컨비네이션을 짝짝을 맞추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다양한 형태의 질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발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반 한 90년대 초중반에 사람들이 뭘 알게 됐냐면 이 대장암의 형성이 있어서 윈트 시그널이 활성화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됐다. 이제 그래서 암 쪽으로 윈트가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최근에 뭐 치매도 그렇고 비만, 에이징에도 윈트가 많이 관련돼서 많은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근데 윈트 시그널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윈트 베타카테인 시그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베타카테인이라는 코액티베이터, 트랜스크립 코액티베이터를 어떻게 조절하냐가 윈트 시그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윈트가 라이겐드가 없을 때는 요 베타카텐이 요 엑신이라는 스캐폴딩 프로테인이랑 이렇게 겹쳐서 여기 포스폴레이션 되고 그래서 얘가 데그레이션이 항상 됩니다. 그래서 레벨이 항상 낮게 유지가 되고요. 그런데 윈트가 오면 요 컴플렉스에 이렇게 해체되거나 이쪽으로 흘려가서 결과적으로 새로 생성되는 베타카텐이 축적이 되고 걔가 핵내로 들어와서 요 TCF라는 타겟진이랑 결합해서 여러 가지 타겟진을 발현이 조절합니다. 그래서 요 타겟진이 어떤 게 있냐면 발생에 중요한 진 아니면은 프로리퍼레이션 조절하는 진 그런 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윈트 시그널이 과학 발현되면 암이 걸리거나 발생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윈트 시그널이 밝혀진 지 지금 한 40년이 넘어가는데 핵심 시그널링은 이겁니다. 윈트가 오면 이 리셉터에 바인딩해서 여기에 엑신이라는 데스렉시 컴플렉스에 있던 베타카테닌이 안정화돼서 핵내에 들어가서 타겟진을 조절한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요게 맞는데 그거 말고도 요진 말고도 이 티팹이라는 단백질 요 컴플렉스에 있어서 일부는 한 25%의 윈트가 오면 조절되는 발현되는 조절이 되는 게 한 1000개라고 치면 한 750개는 얘 조절이 되고 250개는 요 정도에 의해서 요거에 서 조절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걸 그냥 좀 억지로 제목을 붙인다면 윈트 베타카테인 시그널링이 기존에 알려졌던 게 윈트 베타카테인 티팹 시그널링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티팹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이 공유 는 뭐라고 주석 요청이 왔는데 제가 거절하겠습니다. 일단은 티팹이 뭐냐? 티팹. 여기 들으시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오토페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은 아시겠지만 티팹은 메스터 레귤레이터 오브 라이소움 바이오제네시스라고 해서 얘는 결과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은 뭐냐면 오토파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백질입니다. 가령 스타베이션 조건에 얘가 디포스포레이션 되면 핵내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다운스트림 타겟진을 조절을 하는데 얘가 보면 오토파고점 형성이나 라이소점 포메이션에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막 방창시키는 그런 전사인자입니다. 그런데 요 조절이 어떻게 됐냐? 조절이 보면 요 TPF의 뉴클레어 로컬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조절이 어떻게 됐냐? 포스폴레이션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스폴레이션에 의해서. 그런데 포스폴레이션은 어떤 게 시키느냐? 포스폴레이션이 안 되면 사이토플라즘에 있다가 디포스폴레이션이 되면 얘가 핵내로 들어가서 이런 타겟진을 조절하고 오토페지를 조절한다. 이제 그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기 사이트 잘 알려져 있는데 어떤 카이네즈가 여기에 조절하냐? GSK3 베타, 얼크 이런 것들이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얘가 GSK에서 포스폴레이션 되면 얘는 사이토플라즘이 리텐션 되어 있고 그래서 핵내를 못 들어가서 이런 진들이 발현이 안 되는데 스타베이션 조건이 되면
오토페이지가 액티베이션 되는 조건이 되면 디포스폴레이션이 되고 그래서 행내로 들어가서 타겟진을 조절한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 과제를 이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때 어떤 생각으로 했었냐면 윈트 시그널링도 보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이 되면 결과적으로 베타카테닌을 포스폴레이션 시키는 단백질이 뭐냐면 GSK3 베타거든요. 그래서 GSK3 베타가 윈트 시그널이 오면 somehow 인액티베이션이 돼요. 그래서 베타카테닌이 포스폴레이션이 안 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GSK3 베타가 T5의 뉴클레어 로컬라이제이션 조절한다 그러면 윈트 시그널링이 GSK3 베타 액티비티를 조절해서 T5 액티비티를 조절할 거니까 윈트 시그널링과 오토페지와의 상관성을 어떻게 연구해 볼까? 그래서 시작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일단 눈으로 보기 쉽게 TPF의 EGFP를 붙여서 스테이블 셀 라인을 만든 다음에 윈트 쳤을 때 얘가 도대체 핵내로 들어가겠느냐 그랬더니 윈트를 쳤더니 이렇게 핵내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처음. 리컨비넌트 윈트를 요거는 우리가 컨디션드 미디어라고 해서 만든 거고요. 리컨비넌트 윈트는 사서 쓸 때 보면 리컨비넌트 윈트 쳐도 요 시간이 한 3시간이나 되면 쑥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터 시그널링은요, 그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캔서 쪽에 연구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윈터 시그널링은 그 조절하는 약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약들이 사실은 이런 약들은 어떤 거냐면 윈트가 왔을 때 이 액신이 데그레이션 돼서 베타카틴 핵내로 들어가는데 이 약들은 액신을 스테빌라이제이션 시킵니다. 근데 스테빌라이제이션 시키는 기전은 요 탄키레이즈하는 걸 이니비션 시켜서 얘가 그 액신을 파실레이션을 시키는 거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지역을 치면 액신이 컴플렉스가 안정이 돼서 베타카틴이 핵내로 못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요 약을 쳐서 윈트 시그널 블락킹하면 티페비 윈트에서 핵내로 들어가던 게 블락킹이 될까 보니까 보시면 여기 윈트를 쳐주면 4시간쯤 됐을 때 핵내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요 엔도 액티브 폼을 쳐주면 들어가는 게 윈트 쳐도 완전히 블락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약을 치면 요 액신이라는 컴플렉스에 요게 데스트럭션 컴플렉스에 TPAB에 요게 혹시 붙어 있어서 못 들어가게 잡는 게 아닌가 이제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해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요 가능성을 테스트한 거죠. 액신 컴플렉스, APC 컴플렉스에 TPAB 혹시 붙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TPAB을 그러면 액신을 락다운하거나 APC를 락다운했을 때 TPAB이 핵내로 들어가겠느냐 했더니 예상대로 핵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럼 TPAB이랑 여기 보면 액신이랑 인터랙션을 IP를 해서 보니까 인터랙션을 하는데 윈트를 쳐주면 여기서 인터랙션을 했다가 윈트를 쳐주면 여기 두 개가 떨어져서 핵내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보니까 인터랙션도 감소. 그러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TPAB이 이 액신 컴플렉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윈트 쳐주면 우리가 처음 의도한 바는 그거였잖아요. 윈트 쳐주면 TPAB이 핵내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TPM은 원래 잘 알려진 게 뭐냐면 핵내로 들어가서 오토페지에 관련된 유전자를 많이 발현시키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러면 핵내로 들어가는데 걔가 그러면 오토페지 관련된 유전자를 많이 증가시키는 거냐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요런 유전자들이 스타베이션을 주거나 아니면 TPEB으로 오엑스프레션 시키면 이렇게 발현이 증가되는 오토페지 스페시픽 진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윈트가 쳐주면 이런 진들이 발현이 하나도 증가 안 합니다. 핵내로 분명히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윈트 쳐주면 근데 이런 진들이 발현이 증가를 하나도 안 하는 거죠. 오토페이지 관련된. 근데 리포터 액티비티를 보면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걸 오토페이지 리펙트 액티비티 리포터거든요. 이럴 때 이렇게 증가하는데 윈트 쳐주면 증가를 안 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스타베이션 되면 이 라이소좀이 형성이 증가합니다. 액티브 글루코스 마이너스 하면은 여기 빨간 게 이제 라이소좀이 형성이 되는 건데 윈트를 치면 티팹이 핵내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여기처럼 들어가잖아요. 스타베이션 때. 그런데 여기 빨간 게 안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핵내 들어가는데 오토페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게 됐냐? 어떤 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윈트 쳐주고 TPF를 락다운해서 RNA-seq 어널라이시스를 했습니다. 어떤 유전자가 TPF 디펜던트하게 그러면 발현이 조절이 됐냐? 해서 보니까 한 1000개 정도 증가하는 유전자가 있었는데 이 중에 한 27%가 TPF 디펜던트다. 그게 증가를 안 하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걸 이제 거기서 한 10개를 뽑아서 랜덤하게 뽑아서 한번 해봤더니 보시면 윈트 쳐줬을 때 이만큼 증가하는 진들이 TPF를 락다운하면 이렇게 감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진들의 이름을 TPF 메디에이트 윈트 타겟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이 진들은 오토페지 TPF이 무슨 핵내로 들어가게만 하는 조건이면 다 발현이 되느냐? 그래서 스타베이션 주면 분명히 핵내로 들어가는데 이런 진들이 발현이 거의 안 됩니다. 증가가 안 됩니다. 그러면 TPF를 오버 익스프레시면 되겠느냐?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윈트 쳤을 때 TPF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유전자가 TPF 오버 익스프레션이나 스타베이션에 의해서 조절되는 유전자는 아니다.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윈트는 베타카테인도 안정화시키고 그러면 TPF도 들어가게 하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한 거 아닌가? 베타카테인도 필요하고. 그래서 보면 그 말은 맞습니다. 보면 요만큼 발의 이 진이 보기 좋으니까 이걸로 하는 거죠. 윈트 쳤을 때 이만큼 증가했던 진이요. TPM 낙다운하면 이렇게 감소가 되죠. 거기다 베타카테인 낙다운해도 돼. 그러면 요 진은 TPM 베타카테인 디펜던트하게 네세서리한 조건에서 되는구나 발현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었고요. 펌포컬 어널리시스를 보면 여기 베타카테인 TPM이 윈트 썼으니 코로콜라이신이 굉장히 증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윈트가 치면 베타카틴 TCF가 붙는데 여기 TPF이 이렇게 붙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험퍼컬 그 트리플 코로컬라이션을 테스트를 한 거죠. 보면은 요런 게 됐냐 가령 보는데 보시면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요거 낙다운 하면 그러면 요 타겟진 발현이 안 되겠네. 그렇게 보면 이게 증가했던 게 TCF 낙다운은 TCF 아까 전사인자 베타카테인 결합하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보면 윈트 쳤을 때 보면 여기 보면 LEF, TFF, LEF, LEF가 아닌 TCF랑 같은 거거든요. 베타카틴이 트리플 코로컬라이션이 왕창 증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윈트 치면 얘가 트리플 코로컬라이션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TPF 디펜드 윈트 타겟지는 TCF 디펜던트, 베타카테인 디펜던트, TPF 디펜던트 이거죠. 그럼 우리가 그러면 TCF는 항상 핵내에 있으니까 TPF이랑 베타카테인만 발현시키면 요진이 증가시키겠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실험을 딱 했는데 증가를 거의 안 시키는 거예요. TPF 베타카테인만 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TPF랑 베타카테인 네세서리 하긴 하는데 그 둘 자체로는 서피션트하지 않다. 뭔가 모디피케이션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약들이 액신을 안정화시키는데 그래서 여기 로컬라이제이션 블락킹을 하는데 핵내로 가는 거를 탄키레이즈를 블락킹한단 말이에요. 이 탄키레이즈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액신의 파실레이션 시키. 그래서 우리가 생기는 게 윈트가 오면 얘가 썸하고 액티베이션이 돼서 여기 액신이나 TPF를 파실레이션 시키는 게 혹시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탄키레이즈 그럼 오버 익스프레이션 시키면 TPF 핵내로 들어가겠느냐 봤더니 여기 보면 원래 사이토플라즈մ 같은 게 핵내로 이렇게 그러면 요 탄키레이즈가 중요한 거네 이제 그런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요 타겟진 우리가 밝힌 TPF만 오버 익스프레션 하면 증가 안 하잖아요. 근데 아까 TPF이랑 베타카테인에도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TPF이랑 탄키레이즈 하니까 이렇게 증가를 하고 또 탄키레이즈 낙다운하면 윈트 쳤을 때 증가했던 게 또 낙다운.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요. 저희가 윈트가 오면
T팹이 이렇게 컴플렉신과 컴플렉스를 있는데 탄키리즈 활성화돼서 얘가 파실레이션이 되고 그러면 얘가 핵내로 들어가고 베타카테인도 이쪽으로 오는데 약 75% 유전자는 베타카테인이 TCF 결합해서 발현이 조절되고 얘는 T팹 TCF 컴플렉스가 이루어져서 타겟진이 발현을 유지를 한다. 그런데 T팹이 핵내로 들어왔지만 요거는 파실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여기 기존에 알려있던 T팹 디펜던트 라이소소말 지는 요게 인식을 잘 못해서 요 유전자는 발현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윈트 베타카테인 시그널링을 윈트 베타카테인 T팹 시그널링으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인비보 데이터가 너무 없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를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리뷰하고 해서 우리가 이제 윈트를 쳐주면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나 인베이션이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토페이지를 낙다운 해보면 이니비션하면 별로 영향이 없는데 여기 보면 베타카테인은 당연히 낙다운하면 이게 떨어지겠죠. 근데 T팹을 낙다운해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생존율을 같은 걸 보면 액신2라는 거는 윈트 시그널링이 증가할 때를 의미하거든요. 증가할 때 오토페이지 관련된 유전자는 별로 코릴레이션이 없는데 이 T팹 타겟진이라고 저희가 찾은 거하고는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걸로 미루어서 저희가 이게 그래도 인비보에서도 워킹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T팹에 관련된, 윈트 T팹에 관련된 걸 말씀드렸고요. T팹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고 계시는 분 중에 오토페이지에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게 T팹이 물론 오토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마스터 레귤레이터인 건 분명합니다. 그거는 확실한데요. 저희가 근데 T팹의 문라이트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 걸 아까 좀 전에 보시면 윈트 시그널링 조절할 가능성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T팹이 보면 스템니스, 엠브리잉 스템셀에서의 이런 옥트포 나누고처럼 스템니스를 중요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 이 플로리포텐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팩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최근에 발표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뭐 그렇게 임팩트 팩터가 뭐 한 비싸에 실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먼슬리 탑픽스에서 5월의 논문으로 두 번째로 선정될 정도로 그래도 에디터가 보기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을 T팹이 다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좀 보시고 오토페이지를 연구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윈터 시그널 말고 또 하나를 주로 하는 게 저희 실험실에 하는 게 이제 히포 시그널링. 히포 시그널링은 이런 개념입니다. 보면 어, 사람이 요만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코끼리만큼 안 크죠. 그 개체의 크기를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뭔가 있을 거다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가졌다가 이제 사람들이 뭐 이 간을 잘라 보면 이게 무한정 큰 게 아니라 재생을 하는데 원래 사이즈로 돌아가고 이 조그만 키드니를 큰 키드니로 여기 없앤 데다가 같이 이식하면 요게 무한정 크는 게 아니라 여기와 맞춰서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미루어 볼 때 뭔가 조절 기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게 보면 히포 시그널이라고 밝혀진 건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 촉파리에서요 어떤 뮤테이션이 일어나 보니까 요게 이미지널 디스크라는 건데 요게 요만했던 게 이만큼 커집니다. 근데 페이트는 변하지 않고 크기만 커집니다. 크기가 어떤 유전자예요. 그래서 근데 촉파리는 이렇게 보면 어떤 피노타입을 기반해서 그거 시그널링 패스웨이 이렇게 뮤테이션을 따라가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촉파리에서 보니까 이 어떤 히포라는 유전자가 눈에 뮤테이션을 시키니까 요렇던 눈이 이렇게 막 하마처럼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포라고 이름, 촉파리에서 유전자의 이름은 뮤탄트 피노타입에 따라서 이름을 짓거든요. 그랬을 때 보면 얘 피노타입이 하마랑 비슷하다고 그래서 이제 히포라고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 눈 피노타입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뮤테이션을 한번 레스큐 실험도 해보고 막 쭉 하다 보니까 이제 히포 시그널링이 업스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왈치라는 게 여기 밝혔던 게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요키, 살바도르 이런 게
패스웨이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요때까지는 발전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런데 요런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사람에도 적용이 된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걸 알고부터 이게 굉장히 급작스럽게 발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키 호물로가 얍타진인데요. 얍을 오버 익스프레션 시키면 이렇게 리버가 커지는. 그리고 요게 라치가 이제 요걸 이니비션 하는 건데 요거를 이니비션 해버린 걸 없애니까 얘가 증가가 될 거고, 그래서 라치를 컨디셔널하게 뭐 심장 같은 데서 낙아웃을 하니까 심장이 커지고 간이 커지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히포 시그널링이 그래서 올관 사이즈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이제 대두되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히포 시그널링이 만약에 그냥 올관 사이즈만 조정하는 거고 캔서만 조정한다. 왜냐면 올관 사이즈가 조절이 되면 그게 너무 과도하게 되면 캔서가로 진행될 거라는 건 대충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논문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히포 시그널링이 굉장히 다양한 생명 현상에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윈트 시그널링 하던 사람들이 히포로 많이 넘어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윈트는 논문 내기가 참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너무 대가들이 저희가 이제 아까 그 논문도 내기도 좀 쉽지 않았던 게 대가들이 그런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40년 동안 했는데 니들이 뭐 그런 게 인비보 데이터가 정말 솔리드하지 않고는 굉장히 좋은 논문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상대적으로 이 히포 시그널링 분야는 조금만 이렇게 바이올로지컬 시그니피컨스가 붙어지면 굉장히 좋은 논문에 이렇게 논문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거 보면 이게 이런 층이 생기면 카디오베스큐라시면 뭐 여기가 뭐 플라크가 형성이 돼서 관이 좁아지면 야의 형성이 증가해서 여기 고혈압이 더 잘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논문인데 그렇게 데이터가 많지 않은데도 네이처에 발표가 될 수가 있고 이뮤니티도 약간 희한한 건데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조절한다 그래서 굉장히 논문을 내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거죠. 굉장히 바이올로지컬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점차 많이 밝혀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는 원래 윈트를 했던 사람이니까 윈트랑 히포랑 둘이 결합해서 연구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만약에 윈트랑 히포랑 하나를 택해서 연구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히포 시그널링을 하는 게 훨씬 더 프로덕트 면에서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윈트 시그널링, 히포 시그널링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점점 이것도 복잡해지죠. 이 컴포넌트가 점점 많아지고 그런데 코어 우선 요것만 오늘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업스트림에서 시그널이 오면 MST라는 게 카이네즈거든요. 카이네즈가 라치라는 걸 포스폴레이션 시키면 얘가 액티베이션이 돼요. 액티베이션이 되면 얘가 얍을 포스폴레이션 시켜요. 얍이 포스폴레이션 되면 기본적으로 얘는 사이토플라즘에 있어서 데그레이션이 돼요. 그래서 행내를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 히포 시그널이 인액티베이션 돼서 나치가 액티베이션이 못 되면 얘가 포스플레이션 안 되고 그래서 핵내로 들어와서 테드라는 전사인자와 결합해서 요런 진들을 발현을 촉진하는데 요런 진들이 프롤리퍼레이션 촉진하거나 아니면 엔티 에이팝토틱틴 그런 유전자들이에요. 그래서 야비 핵내로 많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너무 과발현이 되면 얘는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저희도 그런 것 논문도 몇 편 냈지만 암이 생기는 환자에서 보면 그 압이 굉장히 높아 있는 것을 굉장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보면 요 논문에서 엠보 리포트에 낸 논문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타이틀은 이거든요. LRP6가 뭐냐면 윈트의 코리셉터입니다. 코리셉터. 근데 얘가 뉴트리언트 레벨을 센싱해서 히포 시그널링을 조절한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저희가 옛날에 이런 논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머릴린이라는 게 이제 히포 시그널링 컴포넌트거든요. 걔가 LRP6랑 결합해서 윈트 시그널링 이니비션 하고 있다가 윈트가 오면 얘가 떨어져서 윈트 시그널링 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머릴린이라는 거는 원래 히포 시그널링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논문을 발표해? 이게 셀에 발표된 건데, 머릴린이 이 라츠라는 거를 이렇게 불러들여서 MST랑 라츠가 이렇게 같이 있게 만든다. 그러면 이 MST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를 포스포레이션 활성화시켜서 얘를 포스포레이션 시키면은 얘가 횡내로 못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머리는 결과적으로 하면 시그널이 오면 윈트 시그널 활성화된 상태면 얘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얍을 포스포레이션 시킨다. 그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요런 게 이미 밝혀져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우연히 저희가 이제 윈트 시그널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뉴트리언트를 디프리베이션 시킨 조건에서 보면 LRP6가 코리셉터가 이렇게 줄어든. 이게 우연히 발견한 건데 보면 생각이 맞는 것도 뭐냐면 윈트가 있잖아요. 윈트가 셀이 막 자라서 컴플런스기가 높아지면 윈트 컨디션 드미되어 치거나 윈트를 쳤을 때 그렇게 리스판스를 잘 안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리셉터가 아마 없어졌기 때문에 리스판스를 안 못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시럼 스타베이션에 그다음에 뉴트리언트 스타베이션에 보면 얘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LRP6가 떨어져요, 레벨이. 그런데 이제 히포 시그널링은 저희는 동시에 하고 있으니까 보면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물론 10년 전에 발표된 논문이지만 셀에 발표된 논문인데 스타베이션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스타베이션을 주면 야브이 포스폴레이션이 증가하고 스타베이션이 여기죠. 퍼센트 실험 퍼센트 그 다음에 야브이 레벨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요게 이게 뭐냐면 뉴트리언트가 많은 조건에서 얍이 얘는 127번이 포스폴레이션이 되는데 핵내에 존재하다가 얘가 뉴트리언트가 없는 조건에 되면 사이토플라즘으로 간다. 그래서 윈트 시포 시그널링이 이런 거죠. 뉴트리언트가 없을 땐 셀을 프롤리퍼레이션 많이 안 해야 되니까 얍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사이토플라즘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사이토플라즘이 있기 위해서는 얘는 어떻게 조절하냐? 얍의 포스폴레이션을 증가시킨다.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셀의 퍼블리시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시럼 스타베이션에 그럼 요 데이터를 한번 됐냐 보니까 실제로 시럼 스타베이션을 주면 얍이 증가해요. 요 데이터가 저희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보면 뉴트리언트가 많은 조건인데요. 많은 조건인데. 아까 보면 뉴트리언트가 없어지면 우리가 LRP가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뉴트리언트가 많은 조건이면 분명히 얍은 포스폴레이션이 안 돼야 되죠. 그런데 LRP6만 낙다운 하면 얘가 포스폴레이션이 이렇게 증가해요. 포스폴레이션 증가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포스폴레이션 증가하면 얘가 얍이 사이토플라즘으로 핵내에 있던 게 사이토플라즘에 오니까 리포터 액티비티가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니까 LRP6만 낙다운해도 뉴트리언트가 많은 조건에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럼 이게 됐냐 한번 보세요. 보면 얍이 원래 핵내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해피할 때. 그런데 얍에 요 조건에서는 LRP6를 낙다운하면 얘가 사이토플라즘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밝힌 게 실험 데프레베이션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LRP6가 없어지고 그러면 얘가 야브이 포스폴레이션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 요 논문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간과했던 건 뭐냐면 실험 데프레베이션 되면 야비 포스폴레이션 된다. 그거는 이제 알려진 거죠. 셀에 퍼블리시 됐는데 저희가 보는 건 뭐냐면 LRP6와의 관련성. 그래서 윈트와 히포 시그널링이 이렇게 크로스톡이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보이려고 했던 거죠. 보면 이제 보시면 신기한 게 보세요. 이게 이제 실험 디프레베이션 되면 여기 야포스폴레이션 증가한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LRP6만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도 뉴트리언트가 없는 조건인데도 야포스폴레이션 이렇게 감소시키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야포스플레이션 조절하는 거는 뭐가 됐냐? 뭐가 됐냐? LRP 레벨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요건 야브이 리포터 액티비티인데 보세요. 보면 스타베이션을 주면 이렇게 보면 리포트 액티비티가 감소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포스플레이션 증가하니까
얘가 사이토플라즘에 많이 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감소가 되는데 거기다 LRP6만 오버 익스프레션 시켜도 얘가 다시 증가하더라. 그러면 LRP6 레벨에 의해서 뉴클레로 콜라이신이 조절이 되는네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도대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히포하는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타베이션 때 LRP6가 없어지니까 야포스폴리시 증가하면 야 업스트림 머릴린이나 라츠가 중요하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셀에 퍼블리시 된 게 뭐냐면 머릴린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요 컴플렉스 떨어져 나온 머릴린이 요 컴플렉스를 형성하게 해서 요 야부의 포스폴레이션을 증가시킨다. 그게 잘 알려진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머릴린이 LRP에 붙어 있었던 게 LRP가 스타베이션 되면서 없어지면 머릴린이 릴리즈 돼서 요 시그널링 활성화시킨 게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요 가설이 맞다면 얘나 얘 히포를 MSD를 없애버리면 야포스폴레이션이 증가 안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걸 본 거죠. 간단하게 요 그림에 요거 다 빼고 한번 요거 보시죠. 보면 얍에다가 이렇게 얍이 원래 이렇게 있는데요. LRP6를 낙다운하면 뉴트리언트가 많은 조건인데 낙다운하면 사이토플라즘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요거 디펜던트냐 보시면 낙다운하고 머릴린 낙다운하거나 나치 낙다운하면 행내로 그냥 있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아 LRPC 스타베이션 되면서 LRPC가 없어지면 그러면 머릴린이 떨어져 나올 거고 걔가 요 시그널을 활성화시켜서 결과적으로 약을 포스폴레이션 시키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죠. 예. 그래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제 요 데이터는 스킵을 할 텐데요. 이렇게 됐던 게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서 LRPC가 없으면 요 컴플렉스를 이뤄서 약을 포스폴레이션 시킨다. 이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LRP6는 왜 없어지냐 갑자기 스타베이션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면 뉴트리언트 중에 글루그네실레이션이나 당의 모디피케이션이 중요하다라는 게 최근에 밝혀지기 시작해서 그러면 LRP6가 오글루그네실레이션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걸 했더죠. 보시면 OGT가 글루그네실레이션 시키는 건데 EGFP랑 LRP6랑 EGFP, LRP6랑 OGT가 이렇게 인터랙션 잘 해요. 보면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도지니어스도 하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보면 OSMI가 뭐냐면 OGT 이니비터예요. 그런 방을 붙이는 걸 이니비션 시키는데 뉴트런트가 많은 조건에서 OSMI를 치면 LRP6가 이렇게 레벨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스타베이션이 되면 OGT 이 오글루그네실레이션 시키는 그런 방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면 얘가 글루그네실레이션이 안 되면 그게 데그레이션 되는 시그널이 아니냐. 그러면 결국 데그레이션 되면 거기 붙어 있던 머릴린이 떨어져 나와서 히포 시그널 액티베이션 시키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요거는 뭐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가면 요렇게 돼 있던 게 뉴트리언트 리치 컨디션에 오글루그네신이 떨어지면 여기 떨어지면 얘가 그러면 이렇게 나와서 붙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보시는 게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여기서 보면 요 두 개 여기 보면 어 가령 요거가 낫겠네요. 여기 보면 바필로마이신 친 거는 왜 쳤냐면 얘가 두 개 이렇게 되고 나면 LRP6가 그냥 없어지거든요. 인도사이토시스에 의해서. 그래서 그걸 블락킹해서 그 형태를 보는 건데 OGT랑 LRP6가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실험 스타베이션이 되면 OGT가 LRP6가 붙는 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메릴린과 LRP6가 이 사이아멧이 뭐냐면 OGA 인히비터거든요. 얘는 뭐냐면 글루넥을 떨어뜨리는 거를 블락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루넥시 대신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훨씬 더 머릴린과 LRP6가 인터랙션이 잘한다. 그래서 뭐 복잡한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스타베이션 조건에서 글루넥시 대신 떨어지고 소스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떨어나온 머릴린이 나치와 인터랙션에서 얘가 약을 포스폴레이션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리뷰어가 바로
답이 온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게 이제 동물에서도 실제로 됐냐? 보면 마우스 리버에서도 실제로 보면 스타베이션 될 때 LRP6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압 레벨도 같이 떨어지고, 근데 다시 음식을 먹여주면 여기 떨어졌던 LRP6가 이렇게 다시 증가를 한다. 이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요거는 저희 논문을 뉴스 앤 뷰에서 설명을 한 건데요. 보면 저희가 그린 것보다 훨씬 더 잘 그렸죠. 그래서 보면 머릴린이 LRP6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히포 시그널링 컴포넌트죠. 그래서 원래 뉴트리언트 리치 조건에는 얘가 글루그네신이 돼 있다가 얘가 뉴트리언트 푸어 컨디션이 되면 얘가 오글루그네신레이션이 이제 잘 안 될 거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엔도사이토시스에서 데그레이션이 되면 떨어져 나온 머릴린이 MST와 컴플렉스를 이뤄서 얘를 라치를 액티베이션 시키고 약을 포스플레이션 시키면 원래 푸어 컨디션에서는 얘가 들어가서 발현을 시키면 안 되니까 이쪽으로 끌어당겨서 이제 프롤리퍼레이션을 억제한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윈트 시그널링은 약간 보면은 프롤리퍼레이션을 촉진하는 거고 히포 시그널링 활성화 얍은 얍이 없어져야지 프롤리퍼레이션이 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뉴트리언트가 푸어한 컨디션에 보면 윈트도 요걸 없어지면 윈트 시그널링도 안 가니까 잘 못 자라는 조건이 되고 그런 다음에 요 조건에서는 얍의 포스폴레이션이 되면 얍이 핵내에서 빠져나오니까 결과적으로 파지티브 시그널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두 시그널링이 함께 프롤리퍼레이션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걸 보여준 겁니다. 뭐 시그널링이 너무 많아서 뭐 복잡하기도 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윈트 시그널링은 그냥 TCF 베타카테닌 시그널이라고 이렇게 결합해서 타겟진을 조절한다고 알려졌는데 저희는 요 컴플렉스에 TPEP이라는 게 조절이 있는데 윈트가 오면 파실레이션 돼서 그게 스페시픽하게 요거랑 컴플렉스를 넣어서 타겟진의 발현을 조절한다 하는 걸 하나를 보였고요. 두 번째는 윈트와 히포 시그널링이 이 크로스톡을 통해서 프롤리퍼레이션을 같이 셧다운 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뉴트리언트가 있을 때는 오글루그네신이 돼서 머리는 이렇게 붙어 있다가 뉴트리언트가 없으면 오글루그네신이 떨어지면서 얘가 데그레이션이 되고 그럼 떨어져 나온 머리린이 라치와 MSD 붙여서 야브의 포스폴레이션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얍이 핵내에 모집게 만들어서 프롤리퍼레이션을 감소시킨다 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이고요. 지금 그거를 한 학생은 여기 취직했을 때 찍어서 머리린 한 건 아니 그 티팹 한 학생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도 박사 받고 티팹을 한 학생인데 취직을 했고 인도 학생도 포닥으로 갔고 예, 요 학생도 다른 걸로 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예. 많이 좀 수고했던 학생들한테 감사드리고 싶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